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최근 M7 주식이 가격이 부침을 겪고 있죠. 그런데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M7 주식들이 이제는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좀 뚜렷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이슈로 많이 움직여서 이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주식이 된 것 같습니다. 7가지 주식 가운데 내가 현금이 있다면 무엇을 사야 할까요? 오늘은 M7 가운데서도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그리고 가치 평가가 적어진 4개 기업을 중심으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M7 기술주 그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를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2024년에만 평균적으로 60%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S&P 500 지수인데요. M7이 주가 랠리를 주도했죠. 그리고 현재는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가 6%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의 95%가 이 M7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수 내에서 M7의 비중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도 M7은 여전히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코스피의 삼성전자처럼 시장 가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7개 가운데 일부 종목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분석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7개 기술주 가운데서 6개 종목이 올해 예상 수익의 18배에서 3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퍼가 18배에서 30배라는 건데 이 7개 종목에서 제외된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아직도 8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서 조금 비싼 편이죠. 7개 종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주식, 사야 하는 주식이 있다면 그리고 사야 되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종목일 것 같은데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23%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저렴해진 가격이라고 하니까 저가 매수의 기본 조건은 갖춘 거죠. 그리고 현재 PER도 25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충분히 싸졌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엔비디아를 살 때 이 퍼가 25회 이하일 때 매수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 같은 고점 대비 큰 하락이 블랙웰의 칩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났기에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에 여전히 매수를 주고 있는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베론스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AI 추론 능력 같은 핵심적인 기술, 혁신 기술이 AI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요. 어찌됐든 엔비디아만큼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기도 하고 또 내일부터 GTC에서 나올 새로운 블랙웰 칩도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약 20%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M7 주식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기도 하죠. 메타는 AI를 기반으로 광고에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AI로 광고 타겟팅도 효과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광고 수익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점이 이 알파벳, 구글 대비해서 마진이 더 높다는 건데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마진이 32%인데 비해서 메타는 광고 마진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왓츠앱, 그리고 스레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수익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투자 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메타는 올해만 $650 수준의 지출을 이뤄낼 계획이거든요. 또 메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기로 앞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동사의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식도 확인해보죠.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M7 주식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고점 대비 18% 하락하면서 퍼도 18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글이 메타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검색 엔진으로서 여전히 강세입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 검색 시장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뿐만 아니라 단순한 검색을 넘어
넘어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알파벳에서는 유튜브도 사업 부문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사업에서 선두 주자로 양대 산맥으로 평가되고 있으니까요. 자, 다만 알파벳은 리스크가 있다면 이렇게 너무나 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정부가 교체되면서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트럼프 정부가 이 독점 규제에 더 완화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20% 하락한 상태고요. 그래서 퍼는 25배로 저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의 가장 큰 관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일 겁니다. 연 매출 1,000억 달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캐시카우고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덕분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할 수가 있죠. 기업 가치만 최소 1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 부문에서도 북미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특히 월마트 매출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다만 아마존도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관세 이슈입니다. 관세 우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특히 소매 판매 부분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나 코스트코를 보면 각각 PER이 35배 수준 그리고 5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미 아마존은 이 2배 이하로 충분히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은 이미 현금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배당급 지급 가능성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M7의 하락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 지금은 기술주들이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 당시의 시스코나 AOL 같은 주식처럼 이 투자자들에게 아픔만 주고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도 M7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M7 기술주를 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테슬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외를 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성장 둔화 가능성이나 리스크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이었습니다.